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내 이름은 고난, 외자다. 사람의 인생은 그 이름에 따라 정해진다고 누가 말했던가. 이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난 믿는다. 파헤치고 파헤치다 보면 결국 세상 모든 일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꽤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과감하게 그 알량한 시스템을 버리기로 했다. 세상은 날 20년 경력에 집착증이 심한 전직 또라이 형사 또는 고집스런 남봉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결국 시스템에서 버려져 날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다. 명탐정 고난. 오늘 날 찾아온 의뢰인은 20대의 한 남성이다. 그는 긴장이 되는지 계속 다리를 떨어대고 있었다. 정신이 사나운데 다리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이번엔 오른손으로 왼손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좀 이상한 의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쯤은 이미 우리도 예상하고 있다. 나는 남자의 손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얼마나 급했으면 저대로 뛰어왔을까. 왼쪽 손가락 두어 개, 손톱 밑으로 밀가루 반죽이 말라붙어 있었고 짙은색 바지 허벅지께엔 밀가루가 드문드문 묻어 있었다. 난 그의 직업을 추측해보기로 했다. 중화요리집에서 숯화면을 뽑는 조리사일까? 그렇다고 하기엔 팔에 있어야 할 잔근육이 발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오른쪽에 특이한 양상의 굳은 살이 눈에 띄었다. 칼잡이라기엔 위치가 다르다. 셋째 손가락 첫째 마디. 하지만 오래 연필을 잡아 생긴 것과도 다르게 엄지손가락 첫 마디와 검지의 둘째 마디에도 깊은 굳은 살이 있었다. 숟가락이다. 그렇다면 만두? 제가 한 6개월 전에 만두 가게를 열었거든요. 역시 만두였다. 난 이럴 때 깊은 희열을 느낀다. 내색하진 않지만. 경매로 싸게 나온 가게가 있더라고요. 오래되고 작은 동네긴 한데 그쪽에 연고는 없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입소문만 잘 타면 장사 잘 되잖아요. 글쎄, 그렇던가? 하지만 저 나이에 경매라니. 아마도 말썽 꽤나 부렸던 전력이 있는지도 모른다. 마음 잡고 뭐든 해보려는 아들을 집에서 전적으로 밀어주려는 시도일 거라 추측했다. 할아버지가 일단 2년만 해보고 안 되면 접으라고 하셨거든요. 투자자는 할아버지 쪽이군. 그런데요?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네? 여기는 그 영업 상담해드리는 곳이 아닌데. 알아요. 그냥 장사가 안 되는 거면, 내 음식 솜씨를 의심했겠죠. 근데 전 자신 있거든요. 제가 가게 열기 전에 우리나라 최고 만두 장인 밑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요. 근데 이 쬐끄만 동네에 만두집이 2개인데 사람들이 죄다 우리 집 말고 딴 집만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음식 장사에서 맛이 제일 중요하다지만 그것만으로 승부를 보는 세계가 아니다. 더럽다고 소문이 난 건 아니고요. 의뢰하러 온 남자가 자존심 상한 듯한 표정이 되었다. 만두 장인 밑에서 일했다니까요. 행주 빠는 법, 칼 꽂는 법, 얼마나 깐깐한데요. 몸에 배서 소독이며 청소며 집착까지 있다고요. 그렇다면 서비스의 문제일까? 만만으로 장사가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진짜 열받는 거, 우리 집은 맨날 파리만 날리는데 여자 혼자 하는 그 집은 맨날 북새통이라니까요. 숨어서 지켜봤더니 이 동네 인간들 맨날 만두만 먹고 살더라니까요. 아니, 어떤 맛이길래?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한 수 위라는 거. 팔짱을 낀 남자는 자신에 넘쳤다. 그 동시에 그럴수록 자존심이 상하는 듯 했다. 그가 우리 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 집에서 인육을 쓴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일까요? 의뢰인이 돌아가자 덕구가 씁쓸하게 물었다. 인육 얘긴 잊을만 하면 나오는 고전적인 루머 패턴이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에게 갖가지 프레임을 더 씌워 설명하려 든다. 그 미지의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 극대화될 때 터무니없는 루머가 탄생하는 것이다. 짜장면 왔어요. 카니발리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좋아하나 봐요. 인육은 오래된 화두지. 하긴 고대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역사상으로 보면 일본 에도 시대나 명청 기근 때 서로 잡아먹기 바빴다는 기록이 있지. 안데스 주변에도 인신공양과 인육에 대한 기록이 있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나? 전쟁 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는 비극이. 십자군 전쟁 때도 그렇고. 평소보다 더욱 윤기가 흐르는 짜장면에 덕구는 선뜻 손대지 못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이런 경우만 또 다른 인육 습성이 있지. 정말 즐기는 경우. 현대에도 없는 건 아니니까.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피해 대상자를 먹음으로써 또 다른 희열을 느낀다거나, 전투에서 이긴 부족이 포로를 취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된다거나. 아휴, 사람이란 정말. 근데 안 먹나? 덕구가 짜장면 그릇을 밀어냈다. 이상하게 오늘은 안 땡기네요. 속이 안 좋은 게. 아휴.
지훈이란 이름의 의뢰인이 소뚜껑을 열었다. 수증기가 훅 하고 올라왔다. 보세요. 만두피가 거의 투명에 가깝잖아요? 고기인지 김치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았던가? 드셔보세요. 아마 반드시 더 달라고 할 겁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네요. 일부러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두피하고 속의 비율이 적당하게 뒤섞여야지 맛있거든요. 입에 만두 하나를 넣었다. 아, 뜨거웠다. 미치도록. 이거 맛있네요. 그쵸? 진짜 맛있죠? 더 드릴까요? 모퉁이에 숨어 인육 소문의 근원지를 훔쳐보았다. 지훈은 능숙하게 몸을 숨겼다. 대체 얼마나 자주 여기서 저 가게를 지켜본 것일까? 보세요. 지금 오후 1시. 아까 3팀 들어갔고 지금 1팀 나왔고 저기 부동산 아저씨. 저 일행분들도 여기 단골이에요. 만두 가게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부동산 아저씨라는 남자와 일행들이 만두가게 문을 열었다. 진짜 저 부동산 아저씨 나한테 만두? 만두 괜찮지? 이쪽 사람들이 고래짝부터 만두를 좋아했어. 와, 그러더니 한 번을 안 오시네. 앞치마를 두른 30대 초반의 여주인이 종종걸음으로 나왔다. 만두 솥을 열고 일회용 용기와 홀서빙용 접시에 만두를 담더니 다시 쌩하니 들어가 버렸다. 저분이 사장님이에요? 네. 나 알 것 같은데. 알다니. 무엇을? 여기 맛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이쁘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뭔가가 있는 거라고요. 저기 할머니들. 이분들도 뺀질나게 드나드는 단골이에요. 진짜. 그나저나 이 남자는 자신의 가게를 비워두고 남의 가게를 이렇게 엿봐왔단 말인가? 저기 아줌마 아저씨. 또 한 팀. 저쪽에 유치원 선생님도 간식 사러 오고. 이젠 본분의 역할도 잊고 왠지 신이 난 목소리였다. 제 말이 맞죠? 가게 안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한 마을서 오래 보고 살아 그런가 사람들은 자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합석을 했다. 밖에서 봤을 때보다 더 훈훈한 공기가 가게 안을 맴돌았다. 밖에서 봤을 때보다. 덕구 역시 같은 걸 느꼈나 보다. 더 이쁘시네요. 어쨌든 그 종류별로 1인분씩 주세요. 만둣국을 퍼담던 주인이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서비스가 좋다고 말할 만큼 싹싹하지도 장사 이력이 오래됐다 말할 만큼 능숙하지도 않았다. 수수한 차림새에 옅은 화장을 한 얼굴이 어딘가 기에 눌려 있는 듯 보였다. 역시 비결은 미모. 그쵸? 아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성비도 골고루인데다가
그 누구도 여사장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딱 한 명, 덕구만 빼고. 먹느라 힐끗거리느라 무척 바쁜 와중에 덕구가 말했다. 아이, 인혁이니 뭐니? 아이, 그럴 짓 할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글쎄. 범법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우발적인 쪽과 작정한 쪽. 범죄가 숙명이었다는 쪽과 어쩌다 보니 저질러졌더라는 쪽. 후자는 또다시 둘로 나뉜다. 사건에 끌려가는 쪽과 사건을 끌고 가는 쪽. 그리고 후자는 감정을 상실한 쪽과 이성을 상실한 쪽으로 나뉜다. 이성을 상실해 범죄를 저지른 쪽은 자성과 후회가 있지만 감정을 상실한 쪽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경우 표정과 행실 관리에도 능해 주변 사람을 간단히 속여 넘기곤 한다. 그렇다고 저 만두가게 주인이 그쪽이란 말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평범하군. 네, 맛은 지훈씨 만두가 훨씬 위에요. 그렇다. 지훈의 리뷰대로 고기에 군내가 남아있었고 만두소는 식감이 다소 거친 느낌이 났다. 장사의 비결이 맛은 아닐 것이다. 블로그, 입소문 이런 거 아닐까요? 마케팅. 그렇다고 하기엔 인터넷의 정보가 전무하다. 바로 그때 주인 여자가 밖을 힐끗거리더니 그대로 달려나갔다. 트럭을 세워두고 젊은 남자가 내리자 여자가 흰 봉투를 건네었다. 남자의 옷소매 아래로 팔목부터 손등까지 요란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 손님이 온 모양이군. 남자가 여자의 손에 종이 쪽지를 쥐어주더니 차에 올랐다. 여자는 떠난 트럭을 한참 보더니 가게로 돌아왔다. 어딘가 민망한 얼굴이었다. 누굴까요? 여자의 표정이 자연스러웠다면 이상할 것 하나 없는 광경이지만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듯 어딘가 이상한 면이 있었다. 조사를 좀 해봐야겠군.